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지방선거를 맞아서 마련한 코너 6.3 혈투 출사표. 오늘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하셔서 결선에 오르신 유영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코너 이름이 출사표인데 처음에 그 9분이 그 출마하셨을 때 그때 모시지 못하고 예, 변호사. 결선에 오르신 지금 이제 어렵게 예, 모시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영아 의원님은 대구 달수구 앞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또 이 검사 생활을 좀 하셨고 또 변호사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 중에 한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자, 일단 국회의원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되셨는데 다시 이제 그 대구시장 시정에 이 도전장을 내미신 이유. 물론 그 전에도 대구시장에 한번 이제 출사표를 던졌었는데 대구시정을 꼭 맡으시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를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그 토론회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도 그 대구가 33년간 GRDP 전국 최하위다. 이것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하시고 삼동 반도체 팹 그 제조 시설이죠. 그 유치를 통해서 대구 경제의 판을 바꾸겠다. 그거 하셨는데 자 대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출마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대구 서부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잘못돼서 예, 이제 예. 군포로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제가 떠날 때 대구를 떠날 때는 정말 대구가 되게 큰 도시고 굉장히 대구 출신의 자부심이 강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막상 이제 돌아와서 본 대구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도시랑 좀 거리가 멀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프죠, 마음이. 예전에 되게 정말 자부심도 되고 우리가 진짜 1등 도시 이런 그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예, 예. 어느 순간 이게 쪼그라들고 어떻게 보면 좀 늙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예, 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 노쇠한 도시 느낌 그래서 있습니다 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들다봤죠. 예.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 시장님들이 거쳤지만은 대구의 근본적인 우리가 이제 점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섬유나 이렇게 뭐 기계 부품 제조업이 강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저부가 같이 산업 구조를 나름대로 경기가 좋아할 때는 괜찮았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양삼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부가 같이 산업이니까 생산 지수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한 33년간 이제 전국 DRDP 꼴찌라는데 대구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우리 사회자님 잘 알죠. 정치적 상징성. 그러니까 대구는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이자 심장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도 가지면 보수의 상징성을 예. 가지고 있는 도시인 반면에 예. 경제적으로도 낙후되고 정체되어 있고 머물고 있는 도시. 예. 그런 두 가지 상반된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고향이니까 한번 다시 우리가 점핑해서 일어나서 옛날처럼 한번 나가보자. 저희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고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었던 분들이 태어나서 자란 도시가 대구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현대사의 대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광을 되찾는 것보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한 단계 빌드업돼서 새로운 미래의 도시 한번 만들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저희 지역구도 아까 우리 사회자님처럼 제가 뭐 낙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에 좀 더 있다 가면 어떨까 이런 걱정하신 분도 있고 또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이 도시가 한 번만 이렇게 빌드업 시켜서 올려주면 그 다음엔 다른 분들이 와서 얼마든지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제 2년을 또 하셨고 하시면서도 계속 이제 대구가 계속 마음에 걸리신 거죠. 그렇죠. 물론 대구 국회의원이지만은 대구 시정이 정말 이게 노쇠한 도시인데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이 생활을 대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저 생각들도 구상도 많이 있고 해서 이제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졌었는데 유영아 그 의원님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렇게 떼놓고 뗄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할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오셔서 만료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유영아 의원님께서 좀 박근혜 전 대통령께 좀 말씀을 하셨던가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저희 대통령께서는 정무 감각이 정말 탁월하세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장 대표가 단식할 때 4일째인가 5일째에 한번 가서 같이 동조 단식을 예, 예. 했는데 뭐 동조 단식 하루 그냥 같이 대표가 단식하는데 그래서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옆에 없다는 게 조금 걸렸어요 저는. 아, 예,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옆에 떨어져서 그냥 책 보면서 하루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 이제 통화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제 걱정을 하셨어요. 예. 저게 장 대표 단식이 진짜 우리 말하면 시쳇말로 FM 단식을 하니까 그렇죠. 꼼수를 안 써고. 저게 저러다 보면 몸을 많이 상한다. 예, 예. 그리고 단식이라는 게 7일차가 넘어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좀 FM대로 하면 예, 그렇죠. 예. 예. 그 대통령께서 좀 고민을 하시다가 아마 아, 올라가서 만류를 하면은 좀 단식을 그만두지 않을까 아, 예, 예.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아마 대통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은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면 예. 연락을 달라 이래서 그날 아침에 출발하시면서 주셔서 제가 이제 박준태 실장한테는 그날 9시인지 10시인지 그때쯤 연락이 예, 줬습니다. 예, 예. 줬고 그래서 오셔서 이제 다행히 예. 장 대표가 대통령 말씀을 듣고 예. 단식을 중단했죠. 물론 단식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렇죠. 예. 끝이 없는 예, 거 아닙니까? 예. 누구는 뭐 영양제 맞으면서 하는 단식도 있겠지만 예. 우리 장 대표 단식은 어떻게 보면 좀 처절했다고 봐요. 근데 그때 그 단식이 적절했냐 이건 둘째 치고 예. 그 진정성은 제가 그렇죠. 인정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다행히 사람 목숨보다 더 아, 그럼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건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예. 그 일각에 말하자면 뭐 저 때문에 오셨다 그건 낭설입니다. 그냥 말하기 좋은 사람들 얘기고요.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시는 아, 분은 그럼요. 아니다. 예. 예. 저도 뭐 1997년에 처음에 그 출마하실 때 보궐선거 출마하셨을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때부터 지지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구시장에 도전을 하실 때는 좀 미리 저 말씀을 들었었어요. 아 들었죠. 예. 아, 예. 뭐라고 하시던데? 뭐 출마한다고 이제 말씀을 예, 드렸으니까 출마하면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선거라는 거는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표 한 표 모으기 위해서 정말 유권자한테 마음으로 다가가야 그 표가 모인다. 아, 예, 그리고 이 선거는 또 절박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지키면은 어렵더라도 선거에서 좋은 예. 결과 있지 않겠냐. 예.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을 너무 쉽게 뱉으면은 나중에 그 신뢰가 떨어진다. 예. 그래서 공약을 할 때도 좀 정제되고 꼭 실천할 네. 수 있고 예. 그런 공약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덕담을 하시죠. 예, 예. 진정성, 뭐,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다가가야 된다. 진실, 뭐, 진심,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항상 예. 간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좀 출마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면 좀 절박하게 이 유권자들에게 다가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본선에 들어가면은 혹시 이렇게 저 지지 메시지 그 전에 한번 그 출마하실 때 영상으로 예. 한번 지원을 하셨잖아요. 지난 4년 전에 예, 그랬습니다. 사전에 이번에도 만약 본선에 들어갔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지지를 하지 않겠어요. 예, 예. 좋은 결과 있기를 그렇죠. 바라겠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때는 뭐 대구 선거만 갖고 움직이시는 건 아니다. 예, 예, 예. 전체 대구랑 영남권 아울러서 불경을 다 예, 합치고 또는 강원도, 충청권까지 아울러서 예. 그때 대통령께서 정말 보수의 결집을 아, 갖고 와야 되고 예, 예. 이 선거가 어떤 선거냐.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행정부도 장악됐고 예. 입법부도 장악하지 않습니까? 예. 사법부도 급박해서 거의 무력화시켜 놨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제 지방 권력마저 가져가게 예. 되면 저는 연성 독재의 문이 열린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희 국민의힘이 믿고 그러더라도 이게 예. 새가 날개가 두 개로 날듯이 예. 보수와 진보가 적절하게 견제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쏠려버리면 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실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네. 내가 나가야 될지 또는 나가서는 안 될 건지 예. 그럼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거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저 정말 선거운이가 되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싶죠. 만약에 예, 그렇게 예, 되면 예, 예, 저도 예. 모르겠어요. 정말 예. 그러면 쫓아가서 대통령 한 번만 나와서 예. 유세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솔직한 심정인 예,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게 대기 안 만들기 위해서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예. 그리고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고 대통령이 와서 내가 보니까 선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내가 조금 나가서 도와주겠다 예, 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오지 마세요. 제가 혼자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러지는 않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대통령 등에 업는다, 대통령 파리한다 이런 말은 사실 저도 듣기 예, 싫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은 용어 쓸 때 좀 아. 각별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지만은 예. 거기서 순순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애국심, 예. 그 애국심의 발로지. 맞습니다. 예, 이것을 뭐 선거에 뭐 여기 좀 내가 좀 더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그런 같아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가령 저도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정체성하고 여러 가지 우리 또 그 산업화로 일군 이 부분 기본 틀을 막 바꾸고 있어요. 뭐 노랑봉투법이든지 상법이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정체성과 관련된 법안도 막 통과시키는데 이것을 세워왔던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겁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웠고 그다음에 보수 정권이 세웠던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대로 두면은 정말 그동안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놨는데 이것을 이재명 정권이 흔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지방 권력까지 저거 행정, 입법, 사법 다 장악했는데 지방 권력까지 가져가면은 이게 독재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 가치를 흔들었다고 그럼요. 저는 봅니다.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상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역대 정권, 진보 정권도 많이 거쳤어요. 저희가 네.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거쳤는데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하면서 뻔뻔하게 침해한 정권은 처음이지 않겠나. 처음이죠. 예. 그래서 거기도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예, 예. 많고 제가 대정부 질의 때도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법권의 침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건 참 되게 심각한 그렇죠. 문제라고 봐요. 예. 그래서 서로가 이제 보수든 진보든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저는 똑같다고 네. 생각해요. 지금까지 서로 이제 방법론이 좀 다르다라고 봤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뜻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네. 뜻인지는 뭐 명확하지는 네. 않겠지만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네. 정말 과잉 충성이고 이게 네.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본인들한테 더 큰 데미지를 줄 거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대통령께서도 본인도 법조인이시거든요. 음. 똑같은 책으로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헌법, 행정법, 예, 그렇죠. 형사법을 똑같이 공부했는데 같은 아마 거의 같은 책으로 공부를 했을 네. 겁니다. 근데 같은 책에서 저희가 그렇네요. 봤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그대로 용인할 수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면은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정말 위험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판단하셔서 예. 그러면은 내가 나서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분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하십니다. 그렇죠. 누가 옆에서 한번 좀 나와주세요, 예. 도와주세요도 예. 본인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 안 하시고 예. 아무 말이 없어도 예. 이건 내가 꼭 나가서 해야 되겠다면 하시는 예. 분이 그게 아마 장동혁 대표 단식을 중단시킬 때도 예. 일간에서는 뭐 제가 계속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마치 대구시장 선거를 유리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 이 대통령 모시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사람들 생각이 되게 그때 굉장히 노하셨잖아요. 되게 그렇게 제가 화가 예. 났었는데 늘 보는 장모 씨가 한 이야기 예. 때문에. 예. 아니 뭐 나중에 만나서 풀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런 시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협한 시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좀 봐줘도 된다. 꼭 이렇게 업무론적이고 예. 그런 프레임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굳이 이제 뭐 대구시장뿐이 아니고 본인이 이거 정말 대한민국 무너진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더 이제 메시지만 내는 게 아니고 혹시 지원 그 유세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 저는 걸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예,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보면 저희가 이제 두 번의 대통령께서 예. 비대위원장 하셔 처음에 2004년도 예.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이 완전히 몰려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출마를 했었는데 예. 그때 뭐 당이 열석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대통령이 손에 붕대를 갖고 전국을 돌면서 우리가 바뀌겠다 천막 당사로부터 시작해갖고 120석을 건졌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1년도 때도 예.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말기 때 예. 선거 진다고 했으면 총선을.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새누리당을 바꾸고 그렇죠. 색깔도 바꾸고 예. 이래서 예. 그때 뭐 경제민주화의 예. 가치도 주장하시면서 예. 그래도 선거를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늘 하시는 게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은 그 예. 진정성이 통한다. 예, 예, 예. 근데 꼼수를 부리고 공학적으로 설계하면 그건 반드시 예. 후과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이번 또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판단하셨을 때 이게 정말 메시지만 내도 예. 될 건지 예. 아니면 아. 메시지보다 더한 행동을 해야 예. 될 건지 예. 정말 그걸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하게 되면 언제 해야 될 예. 건지 예. 이것도 아마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독자적으로 이제 판단하시겠네요.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 국민의힘이 그 지방선거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이 뭐 장동혁 이런 말까지 나와요 예, 실제로. 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구심점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심점이 없는 예, 상황인데 구심점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만일에 이렇게 메시지도 내고 지원 요새도 하고 하면은 또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대구 지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 유영아 의원님께서 대구시장 후보로 딱 되면은 한 사람이 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그 유영아 그 의원님이 만약에 예선에서 탈락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물 건너 갈 수도 있는 그 지점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저기 혹시 그래서 역선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예, 예. 예, 진짜 처음에 전체 9명이 이제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를 예, 했잖아요. 예. 출마를 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주호영, 이준석 두 사람이 컷오프되고 또 한 사람 더 김한구인가요? 네, 이렇게 김한구. 세 분이 이제 컷오프되고 6명이 경선을 했는데 사실 뭐 그 주경호 의원하고 우리 유영아 의원님께서 결선에 올랐습니다. 득표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면은 뭐 삼선 국회의원, 뭐 윤재욱 의원도 있고, 사선입니다. 사선이 있어요. 예, 예. 있고 또 다른 동료 국회의원도 있고 최은석 국회의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재만 전 그 동구청장 또 있고 또 홍석준 전 예. 의원도 있는데 자 일단 양강이 올랐습니다. 그 원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진정성이라고 저는 봤어요. 진정성.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시는 네, 저는 진정성. 뭐 아시다시피 선거를 예. 되게 어려운 데서 많이 치러봤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진짜 한 표 한 표가 되게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수도권 선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 군포가 정말 기울어지는 운동장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저는 그 운동장 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어찌 됐든 간에 어려워도 후보가 열심히 다니면은 그 반드시 그 결과는 있다. 예, 물론 예. 뭐 결과가 당선권에 못 가더라도 예.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고 예. 제가 아마 지금까지 받았던 총선에 제 득표를 깨는 후보가 지금까지 없었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누가 지금 대구 경제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도대체 그게 문제가 문제죠. 그게 뭐냐? 문제죠. 그럼 거기다 해결책은 어떤 게 있냐? 예. 늘 남들이 하는 그래 구호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있고 이것이 되면은 대구 경제가 바뀔 수 예. 있느냐? 이제 그런데 천착해서 저는 한 가지 메시지로 집중을 했던 거죠. 대구 경제는 판을 바꿔야 된다.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저부가 같이 산업 구조를 고부가 같이 산업 구조로 바꿀 턴할 때 그 전환점을 놓쳤다. 예. 놓쳐서 예.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거기에 발맞춰서 먼저 가는 지역이 예, 있는 예, 반면에 예. 우리는 머물고 있으니까 점점 격차가 떨어지고 이제 보니까 30년이 지나 보니까 이제는 나이 들고 늙고 지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낡은 집을 저희가 개조를 할 때 싱크대 하나 고치고 화장실 변기통 하나 고친다고 이 집이 사람들이 고쳤더라 느낌이 안 돼요. 그때는 통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구 경제는 기본적으로 통수리가 가능해야 예. 됩니다. 리모델링을 예. 이제 하셔야 되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부가 같이 산업 구조가 뭡니까? 이게 예. 인력이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일자리를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돼요. 예. 소비를 하게 되면 상권이 살아나죠. 예.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지금
가장 고부가 가치 산업의 제조업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앞으로 AI 시대 아닙니까? 이게 인공지능 시대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갈 때 AI 시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팹을 이제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이러시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럽니다. 이 반도체 팹은 이게 일반 공장 제조 시설도 물론 되지만 이게 국가 전략 안보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 특히 대만같이 TSMC 같은 대만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강국 아닙니까? 점유율도 한 70% 되는 나라 회사인데 이 회사가 대만에서 10개 팩을 분산했어요. 북부 신주에서부터 남부 가오슝까지 중간에 뭐 타이난, 타이중도 있지만 쭉 분산해서 한 게 뭐냐면 리스크 분산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을 때는 반도체가 한꺼번에 멈출 수가 있어요. 이게 최상류 산업 아닌가 반도체가. 그렇죠. 반도체가 멈추면 제조, 컴퓨터, 자동차 모든 게 멈춰지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위험 분산이 하게 되는데 우리만 용인에다 갖다 몰아놓은 거예요. 용인 일반 산단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4개 팹이 들어가 있고 지금 국가 산단에 6개 삼성 반도체 팹이 들어서려고 합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고 첫 삽도 뜨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제 토지를 이제 매수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는 전력하고 용수입니다. 이 6개 삼성 반도체 팹이 들어서려면 전력이 9기가와트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 원전 9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한 개당 이제 1.5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용수도 이게 반도체가 물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이 반도체 6개 팹만 해도 한 107만 톤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 정부도 2035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서 하여튼 물을 용수를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9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있다고 봐요. 지금 정부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3기가 같은 LNG 발전소로 만들겠다 이래요. 한전의 자회사 3개에서 나머지 3기가 같은 한전과 전력 공급을 계약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전국에 가장 풍부한 데 어디입니까? 원전입니다. 원전이 이제 경상북도는 울진과 울주에 있고 전라도는 영광에 한빛 원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군데서 이제 전력을 끌어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전력을 끌어 쓰려면은 뭐가 송전선로가 그렇죠. 되죠. 송전선로를 만들면 초과 송전 철탑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밀양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동해안 원전에서 영남권으로 원래 수도권까지 갈래다 안 돼서 이제 영남권을 멈췄는데 그때 9년 걸렸어요. 그 철탑 맞습니다. 세우는데. 그러면 지금 한빛원전, 영광의 한빛원전에서 호남 지방을 통해서 충청도를 통해서 아마 안성의 변전소를 통해서 감압해서 용인으로 갈 겁니다. 그럼 그 기간에 철탑이 전문가에 따라서 10,000개에서 20,000개가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그거 못 세웁니다. 못 세우면 전기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럼 공장은 지어놓고 전기가 없다?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게 그 3기가와트도 그런 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3기가와트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수급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 정부가 주장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서 지방과 동반 성장하자 상생하자고 그러면 왜 반도체 클러스터를 남부는 못 만드냐? 만들 수 있다. 그럼 전력과 용수가 가장 풍부한데 어디냐?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전 울진 울주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되면 15.5기가와트가 되거든요. 충분한 원전이죠. 그리고 낙동강 수계가 한강 수계 다음으로 가장 물이 풍부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웨이퍼를 세척할 때 필요한 게 초순수라고 있어요. 아주 불순물이 0.000도 없는 이 초순수가 필요한데 이 초순수의 특화 기술을 가진 게 물크러스트 산업이 대구 달성의 국가 산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입지 조건으로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는 전부 다 전량 수출할 때 항공 운송입니다. 저희가 TK 신공항의 군위 소부와 의성 비안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제가 구상하는 게 구미에 지금 이미 첨단 산업단지로 구상되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 한 800만 평 정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삼성 반도체 팹 제가 2기를 유치하겠다 그랬어요. 공장도 짓지도 않은 거니까 이쪽에 와서 짓자. 그게 2기면 한 8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반도체 팹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팹리스가 아니라 파운드리 어떤 생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 이 생산 시설에 대해서 고급 인력이 못 내려간다. 뭐 난방 한계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파운드리는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공정을 관리하는 거는 엔지니어라 그래서 학사면 되고요. 그다음에 테크니션은 전문 학사 정도. 그다음에 엔지니어 여기 저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 고졸 반도체 마이스터 고졸 출신들 인력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일부 이제 공정 과정에서 R&D나 또는 이 시제품 검색할 때 그때 이제 약간의 팹리스 고급 인력이 필요하죠. 그거는 일부죠. 그래서 충분히 인력이 되거든요. 그 인력 되죠. 구미에는 소부장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웨이퍼 생산하는 회사도 있고 대기업. 3박자가 다 갖춰졌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암만 정치권에서 오라고 뭐 그렇지. 대통령이 가라고 등 떠밀도 안 합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내려갔을 때 정말로 이익이 되고 공장 입지도 되고 충분히 공장을 돌려서 이익이 날 수 있다 판단이 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원하는 최적의 인센티브 지방 정부 줄 수 있는 거 다 주겠다. 부지도 제공해주고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행정 절차도 원스톱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어차피 정부도 기회발전 특구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라.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직원들이 살아야 되잖아. 복지시설이나 인프라 주거 같은 인프라가 거 있어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얼마나 입지 조건이 좋냐 비교해봐라.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냐. 이게 물론 저는 6개 삼성 팹 중에 용인에서 감당할 수 있는 팹이 한 2개 정도 봅니다. 지금. 그럼 나머지 4개 팹은 지방에 분산시켜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좋다. 그럼 제가 대구 경북에 4개를 다 유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영산강이나 금강보다 물량이 좋고 그다음에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2개 정도 오고 호남 충청도 1개씩 가도 된다. 그래서 동반 성장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서 끌고 와야 대구가 50년 먹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뭐 여기 이제 팹이 들어오는 경제 효과는 따로 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후보들이 이제 가서 공약을 할 때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막연하게 이야기해요.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삼성 반도체 팹 유치를 하면은 대구 경제의 판이 바뀌고 대구 경제의 판이 바뀌면은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대구가 살아나니까 보수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가장 중요한 이 수단이 바로 삼성 반도체 팹 유치고 삼성 반도체 팹을 이거는 그 기업 그러니까는 사기업이니까 사기업 입장에서야 모든 그 리스크 분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최적의 그 환경이 되는 그쪽을 입지를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그 입지가 대구가 지금 최적이다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삼성그룹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만나서 이제 그분들도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생태계가 돼 있어서 여기서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전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심각하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기업을 정치권에서 오라 그래서 가는 건 아니다. 지금 원초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제2의 세컨드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B 플랜이 있어야 되니까 B 플랜 검토할 때 그러면 기업이 가서 돈 벌 수 있는 데로 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데로 와야 되지 않냐. 그걸 검토를 해봐라. 검토를 해보면 답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게 2056년까지 이제 6개 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 2020 앞으로 20몇 년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국가산단 지정되어 있는 걸 거기다 6개 팹을 짓지 말고 여기가 지금 용수도 안 되고 전력이 안 되면 일부를 떼서 먼저 여기다 지방을 남부 벨트에다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들어가도 되지 않냐. 자기들이 전력과 용수를 대책을 세워서 순서를 바꿔도 된다. 그런 거고 반도체 팹을 이제 그때 2018년도에 SK 하이닉스가 그 일반 산단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SK에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보내서 보면은 그때 당시 반도체 한 개 팹당 이제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게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면 공장을 하면 건설 투자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시설 투자 완공되면 생산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9년 정도 걸리는데 첫 생산까지. 예. 그걸 분석한 게 한 128조입니다. 예, 예. 한 개 팹당. 예. 두 개 팹, 그러니까 한 개 팹당 128조고 고용 유발 효과를 37만 명을 분석. 오, 그러면은 37만 명이요? 참 예.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반도체 폐비 때문에 생태계가 사실 협력업체가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라 들어올 들어오겠죠. 수 있고 운송업체도 같이 와야 예. 되고 그래서 이 생태계가 완성이 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구에 이제 알파시티에 보면은 이 AI 이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대형 회사. 그다음에 구미에 소부장 업체가 있고요. 그럼 이게 생태계가 돼 있거든요. 예. 이 제조 시설, 위탁 시설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잭슨항이 엔비디아가 펜리스 회사 아닙니까? 예. 거기서 어디에 발주합니까? 대만 TSMC로 발주를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반도체를 칩을 생산한 다음에 패키징하고 테스팅 어디 말레이시아에서 합니다. 아. 여긴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예. 우린 용인은 대구까지 얼마입니까? 200km도 안 되거든요. 예. 이걸 갖고 남방 한계선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면요. 그 의용학자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랑 공개 토론을 하자면 제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 예. 지금 수도권에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 갖고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반을 갖다가 소멸시켜서 예.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그 화가 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막 정치적 논리로도 막 접근을 하고 예.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대구가 절박하고 절박한 대구 저 33년 동안 OECD GRDP 꼴찌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삼성 반도체 팹 유치고 이거를 아마 지금 저 경선 때 계속 이렇게 강조를 제가 하시니까 일관되게, 진정성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진정성을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진정성을 대구 시민들이 좀 받아들였다, 많이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이제 공략 한 6회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제가 뭐 두 개만 딱 삼성병원으로 두 개만 하니까 다른 공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니고 예. 제가 이제 공략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거냐. 예. 그 다음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이게 부지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냐, 예. 실천할 수 있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누구처럼 예. 이름가리, 그냥 네임택 가리 하는 거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이미 하고 있는 거 이름만 바꾸는 거 예. 그런 건 다 시민들이 알 거라고 보는 예. 거죠. 예. 전임 시장들 했던 전임 시정에서 중량 좋은 건 다 우리가 개성해야죠. 이게 뭐 들어가자마자 몽땅 없애버리고 그렇지. 새로 시작하는 게 예.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전임 시장들이 하시는 거는 인수할 거 인수해서 발전 더 시키고 심화시키는 거 맞죠. 그렇지만 제가 들어가면서 예. 기본적으로 이게 달라진다는 걸 예. 보여줘야 되는 예. 거죠. 이게 사실 반도체 폐업은 제 임기 동안에 착공해서 준공이 안 됩니다. 예. 제가 12년에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MO에 착공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만 기다리면 그럼 대구가 되냐? 그러면 그때까지는 굶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방안도 판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어떻게 살려야 되고 우리 제조 부품 산업은 어떻게 AI를 접목해서 예. 고바 가치를 만들고 이거는 저도 생각해서 준비해서 내보낼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AI 뭐 접목해서 AI에 고도화 시키겠다. 예.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 이제 그런 게 나와야 시민들이 볼 때 아 저런 얘기 들으니까 저게 실현 가능성이 있구나. 예. 일은 하다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뻥공략했다가 4년 뒤에 제가 시장 되더라도 그 무슨 낯짝 들고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얼굴이 이렇게 두껍지가 못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 못해요 저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들어도 저도 뭐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에서 30년 이상을 근무를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대구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뭐 관심이 많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사전에 연구가 되고 검토가 돼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구상을 현실화시키려면은 대구 시장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 대구 시장 될 때까지 두 단계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후보가 되는 것, 예. 하나는 김부겸 후보와의 대결인데 우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제죠. 어제입니까? 기자회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호영, 이준숙 두 사람과 단일화는 없다. 그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그 주호영, 이준숙 그 후보나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방안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추경호 의원님이나 유영아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되면은
본인들이 또 따로 그 어떤 여론조사를 하든지 경선을 해서 그러니까 장 외에 경선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올라오고 여기서 한 사람이 올라서 다시 하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에서 정식으로 경선을 했는데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 투표 이제 후보가 되시고 예. 본선에 갔는데 이제 3파전으로 가든지 4파전으로 가든지 이게 여론조사상 단일화를 해야지 이길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대로 안 합니까? 예. 저는 표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분들이 조영 선배하고 이준 위원장이 예.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예. 국민의힘 소속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저나 뭐 추경호 선배 중에 예. 한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됐을 예. 때 자기들끼리 당에 있는 상태에서 예. 뭐 자기들 여론조사를 해서 누가 되면은 예. 단일화하자.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사회있게 말씀하신 저희가 공당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천 심사를 했고 공천 심사가 여론과 할 같은 뭐하러 면접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아하, 그냥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당은 전략적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분들이 공천 받았던 분이 아니에요. 저는 2010년도에 공천 받았다가 도장 안 찍어줘서 등록도 못했어요. 옥새 들고 날아서. 예. 그래도 저는 한마디도 클레임 안 걸고 바로 받아들여요. 왜냐? 맞습니다. 예. 공천 신청할 때 저희가 서약서를 씁니다. 예. 당에. 예. 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도 못 지킨 사람이 무슨 약속을 지키겠어요?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 절대 예. 안 할 거고 예. 만약에 이분들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무소속 나가시면은 예. 저는 그분들의 판단이니까 존중합니다. 예. 그 제가 무소속 나가라 말라 못하는 거죠. 예. 나가시면 그냥 그분은 무소속에서 그냥 자기 비전을 갖고 평가받고 예.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예. 평가받겠다. 예. 그럼 시민들이 저는 평가할 거라고 봐요. 누가 대구를 위해서 이 지금 대구의 이런 현실을 누가 알고 이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대구가 발전되고 우리가 정말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나 이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그렇죠. 봐요. 이건 보수와 진보를 떠났어요. 예. 저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예. 그냥 시민들께서 단일화 시켜줘라 표로. 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뭐 단일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요. 예. 단일화 없어요. 제가 예. 그래서 만약에 보수표가 분열돼서 진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건 시민들이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이 선택한 걸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예. 저는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절대 안 이렇게 뭐 합니다. 절대 예, 하지 예, 않으시고 일단은 그 시민들께서 만약에 3파전이 되든 4파전이 되든 이것이 표를 이제 나눠 주면은 오히려 이게 또 뺏길 수가 있다 민주당 쪽에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경선 저 본선 과정에서 확실한 우위가 드러나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시는 그런 상황도 뭐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물론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래도 단일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이제 저도 모습을 그렇고 어저께 추경호 예. 선배도 안 하신다 그랬고 예. 아마 중간에 입장 번복은 없을 겁니다. 저는 예. 절대 없고요. 저는 절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부겸과 이제 결국은 상대는 이제 김부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막판까지 가면은 군포에서 김부겸 두 번부터. 그래서 저 경기도 군포에서 예. 그런 참 정말 정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대구에서 정보를 거둘 수 있게 됐는데 18년 만에 다시 경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돼요.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들으셨다시피 이제 대구가 살아나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 유치인데 이 김부겸 후보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 마치 예산 폭탄을 가지고 올 수 있듯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일종의 부도날 수 있는 어음이죠. 어음입니다. 네. 어음이고 지금 이 방안이 그대로 실천되면 이것은 바로 효과를 발휘하는 그리고 이것은 정부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정부 예산이 그렇게 호락호락 특정 지역에 올 수가 없는 구조고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본인들이 다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를 제시를 하고 하면은 그게 더 현실성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김부겸 두 번이나 대결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뭐, 이재명 만나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 시발점이 김부겸에 대한 지지 선언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맞지 않다고 보는 게 홍준표 시장이 대권 욕심에 대구시장 버리고 안 나갔으면은 지금 대구시장 이렇게 그 혼선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현역이 딱 네. 차고 앉아 있으면은 부산 그렇잖아요. 부산이나 서울에는 현역이 차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그 책임을 다 망각을 하고 이 김부겸 지지 선언을 했는데 뭐 그거 저는 역효과 날 거라고 봐요. 어제 이재명 만난 것도 역효과 날 거라고 저도 보는데. 그렇게 봅니다. 네, 보는데 자 그럼 진짜 지금 대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김부겸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진짜 대구 민심. 일단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 예. 간단한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엑스맨 홍준표. 예. 그리고 이제 대구 시민들한테 이미 평가 끝났어요. 예. 끝났어. 아마 본인도 이제 대구 시민이 아니고 서울 시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별 의미가 없고 예. 뭐 한때 저희 보수 진영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김부겸 그 후보에 대해서 대구 민심이 지금 이제 여론 수치상 보면 저희들을 다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죠. 이제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짜증 나는 거죠. 이게 뭐 실망을 줬죠. 107명이 있으면 똘똘 뭉쳐서 진짜 싸울 때 제대로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야당다운 결기도 있어야 되는데 흐리멍텅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데다가 그것도 자기들끼리 뭐 서로 싸우니까 이제 거기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그냥 홧김에 뭐 한다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제 김부겸 전 후보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총리를 했다는 게 이제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는데 저는 뭐 총리를 하셔도 의전 총리, 대독 총리를 했기 때문에 별 존재감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런 데는 이제 중량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들면은 그래도 여당 시장이 되면 조금 어떻게 혜택이 있을 수 있지 않은 그런 기대감도 좀 뭐 중첩됐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까 이제 사회자께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이제 여당 시장이 되면 정부랑 조금 원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마음대로 가져오냐 절대 마음대로 못 가져옵니다. 못 가져오는 거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대구 통합, TK 통합을 2년 안에 하겠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때 대정부 질의도 그런 진정성이 있으면 그때 4월 3일까지만 통합이 되면은 선관위에서 통합시장을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그랬거든요. 아니 그럼 지금 해달라. 지금 행안위에서 통과됐고 법사위 보류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법사위 소집해서 그냥 하면 된다. 그거 1분도 안 걸린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선거 끝나고 하려고 하냐. 이거는 되게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다. 두 번째 TK 신공항은 지금 현재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보면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시간 차라는 겁니다. 이제 먼저 공항을 이전 시설을 지어주고 나머지 이제 후적지를 팔아서 메꿔야 되는데 이게 10년 이상 되니까 그 금융 비용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홍 시장도 뭐 SPC로 하려다가 안 되고 두 번째 자기들이 공룡 개발한다고 하면서 공자기금을 달라 그랬는데 기재부는 당연하지 공자기금을 예산에서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하나도 반영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이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지금 법률상 이제 특별법에 보면은 보존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법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TF도 만들어서 여기는 국가 재정을 먼저 투입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여당 시장이 되니까 해주고 야당 시장이 되면 안 해주겠다? 그럼 먼저 지금 하라 그러세요, 차라리. 지금 하라 그래. 선거 되기 전에 지금 해준다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시라 그랬어요. 아, 그게 표 얻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나고 하지 말고 아, 지금 우리 저 엄처럼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체크카드처럼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는 지금 당장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은 아, 시민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약속하면 탄핵감이죠. 아니 그렇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갈 때 다른 거 한두 번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채보상운동이 2.28 국채보상운동 할 때 대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나라 빚 갚겠다고 있는 거 팔아서 시작한 게 우리 대구입니다.
이까지 예산 이거 20조 적은 거 아니죠? 2년 뒤면 10조 떨어지고 10조 남겠죠? 예. 제가 뭐 그랬습니다. 10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허리띠 딱 메고 예. 가고 나중에 어떻게든 이 폐업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이 정권이 무한정갑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 길어야 10년이고 짧으면 5년이고 보는데 5년보다 저는 더 짧을 걸로 봅니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폐업을 유치해서 예. 유치해갖고 우리가 그 기업들한테 억압 잡는 게 기업들이 스스로 올 수 있게끔 예.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서 오면은 인력과 모든 걸 제공하면 됩니다. 예. 제공해서 그걸 우리가 살려서 우리가 살아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그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이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이 대구 민심도 어차피 김부겸 쪽은 이 부도날 어음이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현찰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가 나온 거는 역대 시장 중에 혹시 평소에 나도 이런 시장이 좀 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닮고 싶은 롤 모델은 없어요. 예. 근데 예. 하나 이제 문희갑 전 시장이 예. 대구가 굉장히 나무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그 나무를 그때 30년 맞습니다. 전에 심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대구 맞아요. 기온을 떨어뜨린 거 저는 그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예, 예.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게 그런 겁니다. 당대는 누가 봐, 저거 왜 심지 그러지만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 예. 그럼 맨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경제통이다, 뭐 실물 경제다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장점 분명히 있으면 제가 말씀 예.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박정희 대통령 말씀드릴 때 그분은 평생을 군에 계셨고 네. 그 전에 전직은 문경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사였죠. 예. 그분이 뭐 경제부총리를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했습니까? 예. 당대표 안 하셨어요. 예. 그 지도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을 실현시킬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담보돼야 되고 때로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할 수 있을 때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우러지면 됩니다. 시장 혼자서 대구시를 바꾼다 무슨 수로 바꾸겠습니까? 대구에는 정말 능력이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헌신적인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직책에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시장이 만들어주면 되고요. 시장이 인사권을 가졌다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보내고 자기 마음에 들면 그런 인사하면 망하는 거죠. 저는 과감하게 권한 이임할 겁니다. 왜? 실국장들이 실무자들이고 책임자들이 주되 대신에 결과의 책임은 제가 묻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일하다 잘못되면 재선에서 시장이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되면 시장이 울타리 쳐서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리고 제가 들다 보면 뭘 다 알겠습니까 시정을. 아마 12년을 해도 어느 동에 뭐가 있는 거 다 모를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 하셨다 그러면 어느 지방에 뭐 있는 거 다 아십니까? 안 모르는 되죠. 역할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역할에 저는 충실하려고 합니다. 유영아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대구시장 이제 그 후보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제가 전국 현안 두 가지만 우선 이제 국민의힘 안의 이야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어떤 그 뚜렷한 그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그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이제 또 기자회견도 하고 할 거예요. 그건 그거고 앞으로 이 남은 기간 동안 장동혁 대표 당 지도부가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좀 그나마 우리가 이 지방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 보면 이제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뭐 이게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당 지도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책임을 질 때는 윗사람이 지고 공이 생겼을 때 아래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이게 내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이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잘 됐을 때는 내 탓이 아니고 당원들이 정말 잘해줘서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렇다고 선거가 40 며칠 남았는데 당대표 뒤로 물러서고 비대위로 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선거 체제로 본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선거는 그래서 후보자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 대표나 지도부가 좀 이선으로 물러납니다. 이선은 물러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장동혁 대표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구에 뭐 대표가 오신다 그러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가 인기가 없으니까 오면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빨간 잠바 입고 공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표께서 지금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일단은 당 지지율이 떨어진 데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내 신념과 부딪히더라도 이게 당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일이 같으면 신념을 접어드는 것도 그것도 용기입니다. 똥꼬집 부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표께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대표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싸울 때 적은 바깥에 있는데 왜 우리끼리 총 쏘고 화살 쏘고 이러냐. 그렇게 한가하냐. 저는 한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수면 밑으로 내려놓자 우리 거는. 그리고 전부 총구를 저쪽으로 돌려서 타켓을 잡아서 저쪽으로 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단합된 모습이 첫째입니다. 모든 걸 밑에 넣고 첫째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일단 당대표가 당의 얼굴이고 어른이냐. 당대표 중심으로 선대위가 구성되면 아마 공동선대위든 뭐 혁신선대위든 해서 다른 외부 사람도 올 수 있고요. 그럼 그분들 체제로 가면은 이제 장 대표가 할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고 다른 분이 할 역할이 커질 수 있지만 저는 대표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된다. 그리고 방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이 그렇게 한가하게 갔다 오실 시간인가 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당대표가 갔다 오실 수는 있다고 봐요. 처음에 2박 4일 갔다 오신다 그럴 때 되게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다녀오셔도 뭐 짧으니 되는데 그 전에 또 출발하셨고 오는 것도 뭐 3일 뭐 누구를 더 만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신에 그 왜 일찍 출발하고 왜 늦게 온 데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낱낱이 얘기하시고 본인이 판단이 조금 서툴 수 있지 않아요. 하다 보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크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방송을 뭐 2차례 해드렸지만은 가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혹시 기회가 있을까 하고 갔는데 이 잘 현실이 안 됐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또 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자, 지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을 달구고 있는 게 이재명 공소 취소용 특검, 국정조사. 죄송합니다. 국정조사인데 이 국정조사 지금 진행을 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거 국정조사 국민의힘이 안 하려고 했을 때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판이 벌려야 된다. 판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기간 보고 받고 2차례 청문회를 했는데 이제 박창룡 검사도 나왔고 어제는 그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까지 나와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같은 게 1기 수사팀 그때 이재명을 겨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 그런 주장을 한 것을 이 검사들이 다 반박을 해서 깨버렸거든요. 1기 때도 그 보고서가 다 이제 나왔고 1기 때부터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자, 이게 결국은 두 갈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해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재개가 돼야 되느냐. 이재명의 재판. 이 두 갈래 길인데 어느 쪽으로 분위기가 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국정조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첫 번째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법 8조에 보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의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 못한다고 명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법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제일 큰 게 이제 헌법의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다. 우리 헌법 101조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기소는 검찰의 준사법인 검찰의 고유 권한이고요. 국회가 이걸 하라 마라 맞네 틀리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조작 기소면요.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작 기소가 그럼 설사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조작 기소라는 게 있으면 우리 재심 사유가 있어요. 재심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다. 왜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기록을 봤어요.
그렇죠. 자기들 기록 봤습니까? 기록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서영교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뭐 여러 차례 뭐 얘기도 하고 이런 걸 쭉 보면서 저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한테 더 큰 데미지를 지금 입힐 그렇게 될 것 거다. 같아요. 예. 이건 판단 착오다. 예, 예. 이게 이제 과잉 충성 분자들이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 봐요. 예. 진짜로.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에서 일만 열심히 하시면은 나중에 그게 정말로 진정성을 받고 지금처럼 편가르기 하고 자기들 지지층에 예. 기댄 이런 선동 정치를 안 하시고 예, 예. 정말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은 예. 나중에 퇴임 이후에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재판이 재개되겠지만은 예, 예, 예. 재개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공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분 전에 이런 잘못이 있더라도 아 정말 대통령 시절 때 정말 예, 국가를 잘하고, 잘했다. 뭐 갈라치기 안 하고. 예. 이런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사법 절차를 예. 밟아서 처벌해야 되냐? 저는 국민들 여론이 생성될 거라고 예, 보고 예. 그게 가장 본인한테 대통령께서 예. 방탄복은 최고의 방탄복이 예, 정말로 그랬을 수 있죠. 그 사심 없이 본인만 제대로 국가를 하면은. 위해서 예. 일하시는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예. 이 이재명 정부가 이제 10개월 돼서 뭐 예. 평가하기는 이런 감도에서는 제가 두 가지는 말씀을 예, 예, 드리고 예, 예. 가겠어요. 첫 예.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헌법 가치를 허무는 이런 예. 시도는 이제 하지 말고 음. 이걸 되돌릴 방법을 생각하셔야 예, 된다. 예. 정권은 유한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 국채를 흔들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프레임을 자꾸 쓰세요. 그러니까 예. 본인 지지층을 기대해서 프레임을 쓰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과를 갖고 저는 뭐 내란 분께서,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예, 뭐. 결과를 갖고 판단을 받으셔야지 결과가 아니고 예. 자꾸만 선전하는 거. 예, 예. 이게 저는 제일 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책임을 어떤 일을 해서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산출하면 그게 이제 국민의 평가가 예,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는 그냥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자기 지지층한테 나 이러니까 따라달라. 예, 그럼 일부층만 대변하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께서 늘 통합의 정부 이렇게 얘기를 예. 하세요. 말로는 정말 좋은 말 많이 하시는데 예. 실제로 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예. 하나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대통령의 말은 무거워야 됩니다. 예. 이게 사석이든 대통령 사석이 없습니다, 사실. 음. 그리고 SNS도 없고 공식적인 담화든 기자 대국민 예. 담화든 상관 대통령께서 쓰시는 SNS에 한 줄 글도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맞죠. 이 한 줄 한마디가 예. 굉장히 무거워야 되고 대한민국 통치권자가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 하는 말이 예.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일 때 대한민국의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예.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문제도 예. 선인 어쨌든 간에 예. 저는 조금 경솔하셨다. 예.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더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이건 I'm mistake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예. 실수를 인정하는 게 그건 진정한 용기라고 예. 봅니다. 예. 그 조금 바로 더 오겠죠. 조금 더 진중하시고 예.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거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예,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예. 거 하시고 예. 말대로 대통령은 통합하는 사람입니다. 예. 갈라치기 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통합의 길로 가셨으면 하는 예.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영아 의원님께서는 일단 국회의원이시고 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이렇게 이재명이 어쨌거나 좌파 정권이지만은 이재명이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거 헌법가치 훼손 안 하고 프레임 설치 안 하고 이 국민 갈라치기 안 하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쭉 집권을 하면은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저렇게 잘했는데 굳이 이게 뭐 감옥에 보내야 되느냐는 여론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지금 벌써 10개월 지나고 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10개월 네. 동안 한 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 한 4년이 남아 있거든요. 네. 물론 초반에 이제 한 게 실수도 있고 저희가 볼 때 과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되돌릴 시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잘못된 거다, 잘못된 판단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보여주기 위한 정치, 이미지 정치는 생명이 정말 예, 짧다고 예. 묵묵하게 일하면 예전에
뭐 조갑재 씨가 쓴나 지금 그분 제가 별로 예, 예, 예. 저거 안 하지만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쓰신 내 분, 무덤에 내 무덤에 침을 침을 뱉어라. 뱉어라. 예. 저는 지도자는 그런 결기가 있어. 예. 비록 당대는 내가 평가받지 못하고 예. 당대는 국민들한테 어쩌면 고통을 줄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예. 대한민국을 위한 거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이게 올바른 판단이었다. 예. 개혁하면 다 정권 뺏깁니다. 우리도 그럼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초를 겪으신데 예. 아직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원내대표 뭐 이렇게 예, 문제가 예, 생겼고 예, 이랬던 예, 거고 예. 슈레더 총리도 개혁하면서 결국은 정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개혁이 독일을 지금은 독일이 좀 그렇지만 그 개혁을 토대로 해서 독일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저희도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반쪽짜리 개혁이지만 그나마 했기 때문에 예. 또 여유가 조금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훗날 역사를 평가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 역사가 평가가 두려운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사육신을 듭니다. 대통령께서 안에 계실 때 참 예. 많이 힘드실 때 예. 대통령도 정말 담대하시고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담대하신 예, 분이라고 예, 저는 예, 봐요. 예. 진짜 안색도 안 변하시는 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다. 저는 예. 대통령 호치하면 예, 예, 박근혜. 예. 근데 그분도 사람이시니까 약해질 때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죠. 늘 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이 예전에 세조가 사육신을 친국을 할 때 마지막에 그대들이 지금은 역적이든 나중에 충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어디 야사서 제가 본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말이 뭐 실록에도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확인은 못했고 그렇듯이 세조를 지나서 숙종 때 신원이 됐습니다. 지금 사육신이 그때는 갈갈이 찍힌 거열형을 예, 당한 예. 망고의 대역 죄인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200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세조의 자손인 숙종 때 이르러서 망고의 충신으로 되고 예. 다 신원이 복직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충신을 따질 때 고려시대 정몽주 그 다음에 조선시대 사육신을 예, 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제가 역사의 평가는 이런 겁니다. 음. 지금 당대는 예. 대통령께서 어떤 고초를 겪고 모함을 받고 하셔도 이게 예. 역사가 지나면 제대로 평가가 될 것이고 예.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후세가 밝혀줍니다. 예. 그러니까 큰 호흡으로 가시자. 예. 이렇게 말씀을 저도 답답하죠. 저도 대통령 당대에 대통령께서 뒤집어 쓰셨던 그걸 풀어드리고 싶죠. 예, 예, 그게 저의 예. 이제 소명이라고 예,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예. 제가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그 기록을 다시 보고 다시 재평가할 날이 예.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세 평가를 두려워하셔야 된다. 음. 지금 당대의 갈채에 현혹되지 네. 마시라. 저거 주가 지수 뭐 6천 올라가고 저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때로는 그게 착시 현상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정말로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길인지 어떤 게 국익을 위한 길인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좀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네.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되려면은 어쨌든 뭐 정권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지금 그 고언을 지금 하셨는데 이재명 과연 거기에 따라갈지는 저는 뭐 미지수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이제 이 대구 시민 또 대구시장 출마하셨으니까 대구 시민을 그 시민들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이 내세운 공약이 100% 실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구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보수의 상징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 상징성은 함부로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시장은 대구의 경제를 바꾸고 대구를 발전시킨 일꾼을 뽑는 겁니다. 말잔치를 잘하는 화려한 말을 하는 그런 이미지 정치인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가 뭐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때로는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어긋나지만은 부모는 어긋난 자식을 기다려주면 어긋난 자식이 되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저희 국민의힘이 시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그런 올바르게 가는 그런 자식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럽니다. 속색인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이 될 겁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나중에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언젠가는 이 대구 시민들께 효도를 하실 우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하셔서 결선에 오르신 유영아 국회의원님 모셨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